기존의 경직, 일률적인 기준을 유연하다는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왜 정작 권리산정 기준일만 일률적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신통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해명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서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투기 방지 대책을 통해서 원주민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고 지금 여기 MTN 5월 7일에 나왔던 MTN 뉴스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신통기획에 있어서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분석이라든지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특정 지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임장 영상, 그리고 중요한 부동산가 이슈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전자책을 발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지금 동대문구랑 송동구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동구, 예를 들어서 전체 모든 부동산 정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지구단위 계획, 도시재생,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모든 정보를 단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 블로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해명 자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뉴스를 봐야겠죠.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에 나왔던 MTN 뉴스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신통기의 선정으로 인해서 파산위기다. 누가? 바로 이 투기꾼 잡으려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빌라겠죠. 대부분 건축주만 날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부터 저는 조금 생소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존에 대부분 기존 뉴스 기사 어떻게 했나요? 바로 약자, 세입자 보호, 그러니까 뭐 원주민 보호, 그러니까 투기꾼을 욕하는 이런 기사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빌라 공급업자, 그러니까 건축주,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빌라 공급업자,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신청기획에서 또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슈가 많거든요. 결국 이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지금 빌라 공급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빌라 공급 감소에 있어서 유효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나요? 첫 번째로는 바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바로 현재 신통기획 선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63곳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착공에 들어간 곳은 없다.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아까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신통구역 선정에 따라 오히려 파산 직전에 몰리는 건축주, 그러니까 대부분 빌라 공급업자입니다. 시행사 뭐 이런 분들 말하겠죠.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저는 결국은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참고로 지금 원주민을 보호하고 신통기획을 악용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사실은 뭐 다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다른 재개발, 1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뭐 역세권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신통기획에 있어서만큼은 일률적, 경직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제가 이거 일률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신통기획 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 아니라 공모율로 소급 적용하면서 특정 날짜를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빌라 건축업자들이 빌라 공급업자들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발표되기 이전부터 주택을 짓고 있거나 착공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이곳이 신통기획지로 지정이 된다면 그들의 물건은 현금 청산되는 것입니다.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현금 청산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3년은 또 자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이 3년 동안 계속 이자를 계속 내야겠죠. 이자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보면 기사에서 나오지만 현재 관련 피해를 입게 된 건설사만 11곳으로 피해 규모액이 1000억이 추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모든 지금 사실은 이 빌라 공급업자를 이게 뭐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은 공급업자거든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택 공급, 서울시, 정부가 못하죠. 이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이제 뭐 규제를 가하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시행사, 시공사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까요? 앞으로 주택 공급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건설사 대표님이 나오시거든요. 이 영상으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업체별로 보면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월 이자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에 이자만 2, 3천만 원 나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한 달 한 달 진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건설사 대표를 너무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강한데, 이 사람들도 선량한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구제해서 금융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풀어주기를 간곡하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지금 개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통기획 후보지로 발표되기 이전부터 주택을 짓고 있었거나 착공 승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명제를 내놓은 것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 공개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공개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원주민 보호를 위한 투기 방지 대책이다. 이게 좀 특이했거든요. 뭐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정비사 기대감에 편성한 지분 쫓기기 등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다. 여기도 알겠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기 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일 등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정한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일로 하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등에 표현된 것이 문제죠. 이게 좀 오히려 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22년 12월 2일에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 방지 본격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후보지 3대 투기 방지 대책으로 첫 번째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세 번째 건축 허가 제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됐다고 하더라도 건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별개라는 것이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로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다르다. 이건 일단 한번 찍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 신통기획은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이 확보돼야 된다.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다. 그래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 또 이게 중요하죠.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모아타운은 착공일 기준이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에서의 권리산정 기준일과 신통기획에서의 권리산정 기준이 다르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제일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이전에 공모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로 하겠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재개발 후보 공모공고일로 하겠다.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문제거든요. 22년 이후로 공모공고로 신청되는 구역은 일률적으로 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향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추진될 공공민간 재개발 공모 시에도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두 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선정 구역도 향후 공모로 신청될 시 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뭐 숨기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 대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률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 입장은 불가피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률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 이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언제 공모가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권리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21년 9월 13일 이때 첫 공모를 받았었는데, 이때 선정됐을 경우에는 21년 9월 1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했고요.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는 당시 없었고, 지금 22년 12월 30일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공모 재결. 그런데 이제 향후 공공이든
민간 재개발로 선정이 된다면 선정구역이든 미선정구역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2년 1월 28일로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후로 누가 언제 어디서 신통계획이 추진될지 모르는데 누가 주택을 공급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무작정 권리 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8일 아니고 별도로 고시된 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구역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찌됐거나 대부분 다 지금 일률적으로 22년 1월 2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 서울시가 왜 신통기획을 도입했나요? 바로 정비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신속한 정비 사업 이것과 투기 방지라는 신통기획의 이 선의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그러니까 비주택, 그러니까 빌라겠죠. 공급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 왜 정작 권리 산정 기준일만 다시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22년 1월 28일로 지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최근 뭐 여러가지 서울시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기존의 경직, 일률적인 기준 같은 것들을 다 유연화된 기준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나요? 뭐 높이 규제, 층수 이런 규제들 다 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고도 제한도 지금까지는 너무 일률적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것도 풀어주겠다. 고도 제한 완화. 그리고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이거 다 제가 최근에 다뤘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과 같이 기존의 경직, 일률적인 기준을 유연화된 기준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왜 정작 권리 산정 기준일만 일률적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트렌드를 보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트렌드, 이런 추세를 고려해 보건데 결국 서울시 지금의 신통기획, 일률적인 신통기획 권리 산정 기준일을 결국은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결국은 주택 공급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신통기획은 언제 어디서 생겼을까요? 참고로 신통기획은 21년 9월 13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때 신통기획이 도입됩니다. 나와있죠. 정비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 지금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지원계획이다. 여기서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도자료를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9월 16일에 나왔던 보도자료에서 보시면 기존에 참고로 이 신통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은 이전 서울시장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기획이라는 명칭으로 신통기획을 했었고요. 이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기간까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 이렇게 만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명칭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때 뭐 정비 지수제 폐지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은 뭐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니니까 신통기획과 관련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년 걸리던 것들을 2년으로 단축시켰다. 화산 탄항성 조사, 뭐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경배계획 수립 각각 12개월, 10개월, 20개월 걸렸던 것을 신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해 가지고 함께 14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단축을 시켰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이죠. 제가 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그러니까 일률적인 다시 말하자면 계속 일률적인이죠.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일률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왜 주택 공급과 비아파트, 서민의 주거 형태인 빌라 공급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최근 비아파트 공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나오는 이유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 뭐 고금리 그리고 지금 수요가 가장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뭐 마찬가지로 뭐 다 전세 사기 이거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빌라 공급업자들이 왜 빌라를 지을까요? 여기에 대한 일단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빌라 공급업자다. 왜 지을까요? 그 사람들이 만약 선의의 목적으로 단순히 서민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지고 집을 짓는 것일까요? 결국 그들도 빌라를 분양을 해야 됩니다. 완판을 해야 그러니까 돈을 미분양되면 그들은 빌라를 지을 이유가 없죠. 결국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그들이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죠. 매수하기 힘듭니다. 그나마 다세대 주택, 빌라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개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수에 맞춰서 공급업자들도 당연히 빌라를 팔 때 당연히 이 재개발, 움직임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팔거든요. 정작 서울시에서 계속 신축 빌라를 매수할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서울시가 투기꾼들의 타겟이 되는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다세대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도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서울시가 나서서 빌라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빌라 공급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누가 짓겠나요? 수요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일률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이 결국은 신축 빌라 공급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고로 최근에 24년 보시면 24년 2월 22일에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또 변경을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재검토 취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할 경우는 입안을 재검토 요청할 수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반대할 경우는 입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통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일률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오히려 입안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다시 되는 바에는 입안을 취소했다가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앞으로 신통계획 추진에 있어서 계속 잡음이 많이 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서울시 해명자로 돌아가서 지금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계속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긍정적인 것은 이러한 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기존에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등 추진 중이던 건축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와 적정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가피한 정책이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일률적인 서울시 신통기획의 일률적인 권리 산정 기준이 22년 1월 28일이겠죠. 이것이 당장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구제책은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요. 결국은 일률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도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또 아까 기사에서 지금 구역 지정 선정된 곳은 63곳이나 되지만 정작 착공에 들어간 곳은 없다. 사실은 팩트거든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디펜스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거기에 대한 디펜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있다. 우리는 신통계획을 도입을 함으로써 지금 2년으로 단축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규제도 개선을 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업적을 말하고 있지만 착공에 들어간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디펜스가 전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후보시 21곳은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계속 구역 지정 완료 얘기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공에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MTN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빌라 공급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다룬 기사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해명 자료 그리고 이 일률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